안녕하십니까. 2021년 6월 29일 새벽 무이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금 대선 도전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저의 관찰기, 이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인이 직접 썼다는 그 선언문은 문재인 정권을 향해서 권력을 사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집권을 연장하여 계속 국민을 약탈하려 한다. 약탈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정권과 이해관계로 얽힌 소수의 이권 카르텔은 권력을 사유화하고 책임윤리의식이 마비된 먹이사슬을 구축하고 있다. 현 정권이 우리 헌법의 근간인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려고 한다. 민주주의는 자유를 지키기 위한 것이고 자유는 정부 권력 한계를 그어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가 빠진 민주주의는 진짜 민주주의가 아니고 독재이자 전제이다. 이 정권은 도대체 어떤 민주주의를 바라는 것인가? 도저히 이들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다. 이른바 강력한 파이터로서의 모습을 보여줬다. 그런데 여기에 비해서 이제 곧바로 그 기자들로부터 문답을 시작했습니다. 그 문답 내용에서는 사실은 기자들의 질문이 이 파이팅 넘치는 윤석열 총장의 대선 도전 선언문에 훨씬 못 미쳤다. 아마 보신 분들은 판단하실 텐데, 기자들이 질문을 저거밖에 못하나? 현장 기자들이? 이런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자, 우선 정치를 하기 위해서 총장직을 이용한 것 아니냐? 이런 질문은 잘 됐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윤 전 총장은 모든 사건은 절차와 원칙에 따라서 한 것이지, 특별히 어떤 걸 인지수사해서 표적으로 삼아서는 안 한 것이다. 이런 식의 지적을 한 것으로 보이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검찰이 과거처럼 어떤 특정 단체나 사람에 대해서 인지해서 수사하는 것은 내가 총장 시절에 가급적 억제했다. 그러니까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서 또는 정치를 하기 위해서 총장직을 이용한 건 아니다. 이런 요지로 답변을 했고요. 전반적으로 보면 단문 단답식으로 문답을 했습니다. 상당히 효율적인 회견을 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또 기자가 왜 윤석열이 꼭 대선에 출마해야 되느냐에 대한 설명을 해달라고 얘기를 하니까, 국민들의 기대가 있다면 오랜 세월 법과 원칙과 상식과 공정 이런 것의 구현을 위해서 몸으로 싸우지 않았느냐. 당신이 정권 교체에 나서고 무너진 법치와 상식을 세워라. 이런 뜻이라고 생각을 한다. 지지가 많으냐 적으냐 이런 문제는 국민의 기대와 여망을 내가 외면하지 않고 나라를 정상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의힘 입당 여부는 이건 사실 이미 밝힌 바가 있었죠. 나는 자유를 굉장히 중시하는 사람이다. 자유가 보장된 도시가 번영을 이뤘다. 그리고 그것이 강하다. 자유는 내 자유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공동체의 다른 시민의 자유도 중요하다. 국민의힘은 탄핵을 겪었고 국민들이 보기에 미흡함도 많았을 것이다. 자유라는 가치, 민주주의라는 것은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정치 철학은 국민의힘과 상당히 일치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국민의힘과 크게 거리를 두고 대선에 임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입장을 분명히 해서,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는가? 이런 점으로 본다면 적어도 국민의힘의 영역에서 대선에 출마하겠다는 뜻을 저는 분명히 밝힌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형식상 민생 투어 같은 걸 마치고 난 다음에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결국 국민의힘에 입당할 것이냐 아니면 나중에 후보 단일화 이런 걸 통해서 합류할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해석이 좀 갈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분명하게 얘기를 안 했으니까. 그러나 저는 결국은 국민의힘 입당 쪽으로 결정을 하는 그것 아니겠는가. 이렇게 제가 관측 분석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질문이 또 이런 게 있었습니다. 검찰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서 총장 출신이 정치를 하지 말았어야 하는 것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본인도 그런데 동의를 하고 나름 의미가 있는데, 정치를 참여하게 된 동기는 법치와 상식을 되찾으라는 국민의 여망을 외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고, 결국 국민이 판단할 문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문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기본적으로 결단의 문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요. 이재용 씨 사면은 형기의 상당 부분을 경과했기 때문에 가석방 등으로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한다.
이건 뭐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고요. 전직 대통령 부분은 이건 뭐 현직 대통령이 판단할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나 단서를 달았죠. 연세도 있고, 그 다음에 특히 여자분,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얘기하는데 여자분이 장기 구금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있는 국민이 많다. 이런 국민들의 생각이 어느 정도 공감한다. 그러니까 그런 사면에 본인은 반대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지고요. 아마도 본인이 문재인 정부에서 사면을 안 하면 본인도 나중에 대통령이 됐을 경우에 사면을 할 생각이 있다는 뜻을 간접적으로 밝힌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한일 관계에 관한 또 질문을 했더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실용주의, 실사구시, 현실주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이념 편향으로 죽창가 부르다가 여기까지 온 것 아니냐. 굉장히 현 정부의 한일 관계 정책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상식에 비춰봐도 한일 관계는 과거는 과거사대로 진상을 명확히 하는 문제가 있지만 미래를 위해서는 협력해야 한다. 이 정부 들어서 망가진 위안부 문제나 강제징용 문제, 안보협력, 무역 이런 것들을 한 테이블에 올려놓고 그랜드 바게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2+2 또는 3+3 뭐 이런 정기적인 소통 이런 것들이 관계 회복에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왜 안 나오나 싶었는데 거의 종반부쯤에 가서 윤석열 파일 부분에 관한 질문이 있었는데 이 부분도 너무나 포괄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파일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에 대해서 정면 돌파를 할 것이냐라고 질문을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내가 아직 문건을 보지 못했다. 그런데 국민 앞에 나선 공직자, 그것도 선출직 공직자로 나서는 사람은 능력과 도덕성에 대해서 무제한 검증을 받아야 한다. 이런 데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검증은 합당한 근거와 팩트에 기초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맞다. 출처불명의 근거 없는 일방적인 마타도어를 시중에 유포하는 등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국정수행 능력이나 도덕성과 관련해서 합당한 근거를 제시하면 궁금하지 않도록 상세히 설명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이 윤석열 X파일, 윤석열 파일이라는 부분에 관해서 기자들의 질문이 너무 구체적이지 못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으면 보다 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또 해야 된다고 지금까지 말을 해왔습니다. 무슨 얘기냐? 아니 부인 문제와 관련해서 뭐 특정 유흥가 뭐 이런 얘기, 아니 직접적으로 그 X파일이라는 곳에 있는 여러 가지 내용을 물으면 그건 사생활적인 부분이 되니까. 그러나 부인이 뭐 유흥가 뭐 관련이 있다 뭐 이런 식의 약간 두루뭉술한 질문으로 하면 무슨 질문인지 윤석열 전 총장이 충분히 알아듣고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어떤 식으로든 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부 유튜버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유흥가 출신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그런 질문이 안 나왔을까? 그냥 두루뭉술하게 자 엑스파일에 대해서 정면 돌파할 것이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아니 어느 후보가 그걸 정면 돌파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그런 점에서는 이런 부분에 관해서 기자들이 오히려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시켜주지 못했다 하는 점에서 좀 미흡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경제정책에 관한 질문도 했는데 종부세 완화, 부자 감세, 뭐 주택정책 이런 부분에 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책이라는 거는 목표가 있어야 하는데 가격을 안정시키고 오르더라도 또는 서서히 또 내리더라도 서서히 내리도록 해야 된다. 뭐 이런 거죠. 종부세를 상위 2%만 뭐 부과하느냐 어쩌고 이런 건 큰 의미가 없고 종부세는 전면 재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본다면 이런 것도 상당 부분은 지금 국민의힘과 정책적 기조를 같이 하고 있다. 경제정책도 이런 부분이고요. 경제정책과 관련해서 복지와 성장의 방점 이런 질문도 기자들이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속 가능성에 내가 방점을 두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뭐 상당한 정도의 경제정책에 관한 지식을 뽐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무슨 얘기냐? 지속 가능성을 기준으로 묶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복지는 지속 가능한 재정이 있어야 가능하고, 그 다음에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또한 복지가 필요하다. 우리 사회의 어두운 면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복지와 성장은 결국 한 묶음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뭐 경제 철학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전체적으로는 꽤 합리적인 정책적 소양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런 점으로 본다면 전체적인 느낌은 첫째,
뭐 경제정책이든 한일관계든 국민의힘과 상당히 유사하다. 이런 걸 우리가 느낄 수 있고 공부를 좀 많이 한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이거는 명확해 보이고요. 다만 이 선언문에서 심지어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국민을 약탈하려고 한다까지 매우 강력한 표현을 써가면서 현 정부와의 차별화,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를 시도했는데 그에 반해서 사실은 윤석열 엑스파일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이 좀 날카롭지 못했던 것 아니냐.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 입장에서 본다면 속 시원한 그 공격을 했는데 그런데 문답 과정에서는 속 시원한 답변이 안 나온다. 왜냐? 속 시원한 질문이 없었기 때문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상당히 좀 안타까운 부분이다. 라는 관점에서 하고요. 그 다음에 검증과 관련해서 무제한적인 검증. 이걸 뭐 본인이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앞으로 이제 부인 문제라든가 장모 문제라든가 아니면 본인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관해서 정말 구체적인 질문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본인은 뭐 그렇게 무제한적인 검증, 이거는 충분히 객관적인 팩트 등에 근거해서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런 답변을 좀 기대해 보겠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윤석열 전 총장 측으로 봐서는 성공적인 데뷔였다. 그런데 국민들의 입장으로 봐서는 속 시원하게 문제가 뭐 해결되거나 앞으로 해결될 거의 가능성 같은 걸 별로 보지 못했다. 그건 왜 그러냐? 바로 질문 자체가 구체적이지 못했다. 그래서 앞으로 기자들, 현장 기자들한테 제가 주문하고 싶은 부분은 질문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주면 구체적인 답변을 하는데 좋을 것이다. 그래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질문과 답변을 종합적으로 보지 않습니까? 근데 이 관점에서 본다면 그 질문이 너무 포괄적이었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게 됩니다. 물론 이제 오늘부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정치 무대에 데뷔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페이스북도 오늘 뭐 테스트용으로 일단 열었다고 하더군요. 그러나 열었고 앞으로 그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많은 질문을 통하고 문답, 소통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그 페이스북을 통한 소통 등 또는 직접 소통 등 여러 가지 이제 질문을 받고 본인이 답변을 할 텐데 오늘 비록 구체성 있는 질문이 제대로 없었습니다만은 이런 질문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뭐 데뷔작으로서는 윤 전 총장으로서는 상당히 성공적으로 평가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파일이라는 극복 과제가 있는데 그 파일은 저도 뭐 일부 파일은 봤습니다만은 그 정도의 파일 수준 가지고서는 윤석열을 무너뜨리기는 쉽지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보다 더 구체적인 그 질문 또는 구체적인 팩트, 저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윤석열 전 총장과 기자들이 국민을 대신해서 소통을 하는 것이 어떤가, 전체적으로 이런 느낌을 갖습니다. 그래서 다소 질문 오히려 부족하다고 한다면 기자들의 질문의 구체성이 좀 부족했다. 저는 이런 평가를 하고 싶고요. 윤 전 총장으로서는 성공적인 데뷔전을 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오히려 지지율 뭐 이런 데에 미칠 영향은 저는 그 마이너스적인 요소는 별로 없다고 보고요. 다만 앞으로가 문제다. 근데 앞으로 뭐 국민의힘과의 연대 가능성 뭐 이것도 충분히 열어놨기 때문에 아마 민생 투어 대략 한 1주나 2주 정도 한다고 하죠. 하고 와서 어떤 선택을 하는가에 따라서 또다시 한번 그 지지율이 출렁이지 않을까. 그러나 오늘 데뷔전은 제가 보기에는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